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김트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관에서 아주 좋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기관은 오늘 저 많은 양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 주총 이후에 기관 쪽에서 확실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추세와 맞게끔 매수세 같이 가고 있습니다. 건설주, 리오프닝주들 많은 양을 사고 있고요. 셀바스 AI처럼 메타버스와도 연관 지을 수 있는 종목도 매수하고 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을 살펴볼게요. 외국인은 현재 코스닥에서만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좀 종목들을 보면은 대한항공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 외에 BH, 이수페타시스, 페노션, 야벡스, 다날이 되게 특이한 것이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쌍끌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현재 다날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오늘 간만에 기관 쪽에서 좋은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그럼 바로 1라운드 외국인 대 기관 수급 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LG화학과 BH가 만났습니다. 아까 기관 쪽에서도, 아까 외국인 쪽에서도 보면 오늘 이쪽 기판이랑 관련된 종목들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LG화학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갔었던. 그러니까 한때 이제 시장에서 정말 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 한때라는 말 들으니까 되게 슬퍼지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최근에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해당 섹터가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LG화학이라는 기업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네. 현재 위치부터 그럼 공략을 해보는 것이 과연 저가 매수의 올바른 방법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고,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 좋았고 지금 시장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화학, 저는 BH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과 BH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승자 오늘 잘 매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을 보면은 BH를 보면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베이징 덕인가? 그러니까 중국 덕분에. 그렇죠.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을 한 번 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관이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한 적이 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오래전 일이었는데 오늘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특히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히 좋은 매수세를 붙여주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LG화학도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이 BH와 같은 기판 기업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화학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분사 이후에도 힘을 좀 많이 잃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이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마진율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두 섹터 중에 지금 현재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일 것이 어느 것이다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네. 이 기판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북미 고객사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삼성전기가 RFPCB를 이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어느 기업이든 가져가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BH가 가져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사 점유율이 늘어난 것이고요. 점유율이 늘어난 만큼 충분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사의 생산 중단 효과가 지속적으로 실적 상승에 힘을 지금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BH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기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이 산업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혹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BH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 기술주들은요, 인플레이션 이슈라든지 뭐 중국의 락다운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모두
노출이 됐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실망감들이 이제는 많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실적이 좋기에 그쵸. BH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투자 포인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의 선택인데 저도 오늘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기관의 이런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좀 싸니까 사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일단은 저는 시장의 저점을 여기서 뭐 논하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바닥을 좀 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600 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보니까 나사 선물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화권 증시죠. 상해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가 거의 7% 8%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지금 방송을 네, 들어왔거든요. 폭등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점 매수세에 따른 이제 매수세도 맞고 그 다음에 저는 그동안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소외받았던 기업들 위주로 이제 강한 이 탄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라운드 또 기관의 승리, 기관의 선택에서 BH가 나왔고 오늘 또 모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매수의 흐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BH 이제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BH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 있죠. 박스의 하단에서 어느 특정한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탄력을 받게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종가의 매수를 1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패턴을 봤더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한번 상승하면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가는 모습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1차 그리고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2차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과 비중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네. 사시는 게 더 좋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전 고점을 돌파해서 25,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대신에 손절가는 18,000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18,000원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18,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18,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차트를 방금 여기 화면에 있는 차트를 통해 봐도 김태성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패턴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 한 번 하고 이쪽도 보이는데 매수의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 매수와 또 내일 종가까지도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고 BH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파이터 2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운드 2, 파이트! 이번에는 클래시스와 인성정보가 만났습니다. 뭐 최근에 김태성 팀장님도 글자 수에 맞춰오신데 좀 재미를 들리셨나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일단 코로나19에 큰 답변 왜 안 해주세요? 글자 수 맞추는 거. 글자 수를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맞춰서 좀 오는 것 같아요. 일단 클래시스 인성정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 그리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많이 퍼졌을 때 좀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들인데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 수가 벌써 뭐 30만 명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계속 포트를 고민을 해야 될까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신 패스도 지금 다 없어진 상황에서 리오프닝만 무조건 보기에는 여전히 오미크론 확진자도 높고 또 중국이 왜 이제 와서 지금 락다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락다운했다라는 소식도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내적 갈등이 지금 심해질 그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클래시스 인성 정보를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종목들이 뭐 이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확진자 수도 오늘 정말 많이 네, 집계가 돼 많아요.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또 흐름에서 이번 2라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와 인성정보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손도 한번 딱 들어주셨네요. 리오프닝의 힘이 그래도 좀 강하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런 전략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냐면 그냥 짧게 시세가 나오는 짧은 기간 안에 시세를 좀 고려해서 매수를 하시는데 그 기간에 시세가 안 나오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러면 리오프닝. 네. 의도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하러 들어갔다가 네. 스윙이 되는 거고 그게 또 길어지면 중기가 되는 거고 장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귀가 네. 간지러운데 누가 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네. 그런 경우의 수에서 그래도 더 확률적으로 안전한 것은 저는 클래시스 쪽을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네. 당장 내일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해서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번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가져간다면 충분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 저는 리오프닝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인성정보보다는 클래시스에 한 표를 좀 던져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 여행 테마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테마들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클래시스가 가장 지금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기기, 그러니까 미용 쪽 의료기기인데 지금 이제 의료기기 쪽도 이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형의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가치보다도 실제로 유형 자산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슈링크라고 하는 이 제품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 이 수주가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매출 그리고 해외 진출에서의 성과까지 더해진다면 클래시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인가요? 한 열흘 전에 모드 투어가 이제 급락했던 것을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올랐지만 실상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 안에서도 이 눈에 보이는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더 탄탄하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클래시스 지금 위치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클래시스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이 시기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굉장히 또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진짜 좀 아쉽네요. 저는 이 지점에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폭 자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아직까지 직전 전고점까지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래시스가 현재 위치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클래시스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현재 21,700원, 22,000원대인데요. 3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높은 위치에서 산 만큼 손절 가격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19,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우상향을 해 올라가다가 19,000원 이탈이 되면 이렇게 꺾이는 우하향으로 꺾이게 되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1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손절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섹터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방금 뭐 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았는데 손절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절가 19,000원,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클래시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이제 또 김태성 팀장님의 오늘의 픽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공개해 주세요. 오늘의 픽 종목 한미사이언스가 나왔습니다. 저 근데 진짜 제약바이오 좀 기대가 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네, 저도 오늘 한 번 더 조금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한 가지 더 체크를 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과거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최근 그래도 한 6개월 혹은 8개월, 10개월 동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전기전자와 반도체 IT가 움직이는 날 제약바이오는 사실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도 많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섹터 두 군데를 동시에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는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변화가 지금 나타났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일단 이 시총상의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반도체 IT 이쪽을 밀어줌과 동시에 제약바이오에도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원제약도 많은 양상이 있더라고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잠시 후에 차트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늘 상승력이 좋았어요. 상승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위치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의 위치가 그동안에 정말 많이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 이제 글로벌 기업과 이제 개발 협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술 수출로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안에 이 한미사이언스는 폭발적인 실적에 네.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의 상승 탄력을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자, 이제 또 회생할 수 있을지, 부활할 수 있을지 일단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은 정말 좋네요. 오늘 정말 부활했다,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 이렇게 부활절. 말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부활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제 특히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한미사이언스 이제 지옥 보려나? 이런 고민이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제 바닥 잡아주고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을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저는 6만 원까지 조금 길게 가져가 보자. 일단 제약바이오는요 그동안에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게 턴이 돌아오게 되면 그래도 시세가 최소한 2달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어서요. 네. 저는 6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 생각이 들고 대신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요.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일단 이유 불문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더 좋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쉬었던 만큼 2달 정도의 시세 분출을 또 예상하셨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목표가 6만 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도 4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